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35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 주간 본 영화를 이야기하는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여자들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켈리 레이차트 감독의 영화인데 네, 총 3가지의 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3편 모두 여자가 주인공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방식의 에피소드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여자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한 남자 의뢰인한테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8개월 동안 계속해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남자 변호사한테 데려가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니까 바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의뢰인이 납치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자 변호사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 범죄 현장에 가게 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그런 식의 단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미셸 윌리엄스. 옆집에 있는 사암 덩어리를 사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뭐 외로움인가 뭐 적적함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들어주는 되게 좀 조용조용한 에피소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제이미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목장에서 말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변호사 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된 수업을 야간에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관심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변호사는 이 수업을 하기까지 너무 긴 거리를 와야 되는 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제이미는 그냥 밥 먹는 것도 그냥 같이 봐주고 자기가 키우는 말도 같이 태워주고 뭐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수업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 이런 방구 없이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작정 그 변호사가 있다는 사무실로 밤새 차를 몰아서 가게 되죠. 아침이 돼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다행히 그래서 마주치게 됩니다. 네, 근데 냉랭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이미는 그냥 목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 뭐 이렇게 그런 되게 담담한 에피소드입니다. 영화가 좀 내용도 그렇고 되게 심심해요. 되게 여백도 길고 막 중간중간에 지평선이 보이는 산의 풍광을 잡아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영화인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봤는데 아무래도 여백이 많이 남는 정서와 이야기가 들려주는 그 심심함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흔히 서부 영화, 웨스턴 영화 하면은 남성적인 것을 굉장히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웨스턴이지만 여성이 주인공인, 그것도 서사에서 잠깐 빠져있는 외부자 같은 느낌? 이런 심심하고 담담한 것들이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에피소드를 가지고 전편 영화를 만드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경 공간인 몬테나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만하지. 거기 완전 미국에서도 센 깡촌으로 여겨지는 동네거든. 최북단에 있고 제일 춥고,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게 말이 되는 거지 거기서. 그러네. 황량한 땅인 거지 미국에서도. 거기서 살아가는 여성들 뭐 그런 느낌이구나. 그 감독의 미개 지름길이라는 영화도 괜찮지. 나름 괜찮게 봐서 영화계를 즐겨 들으시는 분이라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밍크코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이상철, 신아가라고 하는 두 감독이 만든 작품이에요. 2012년에 나와서 부산평론가협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주인공 이름이 황정민이에요. 여자 배우. 그렇죠. 남자 배우 황정민이 아니라 지구를 지켜라에 나왔던 황정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현순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우유 배달 일을 하는 아줌마입니다. 근데 이 현순이라고 하는 아줌마의 집안,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그리고 엄마 아빠 그 모든 집안 전체가 개신교 집안이에요. 네, 형제는 큰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은근히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동생 아내한테까지도 은근스레 무시를 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느냐 뭐 이런 걸로 핀잔을 듣게 되죠. 이 형제자매한테는 뇌사 상태에 빠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날 가능성이 1%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현순을 제외한 형제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순만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살아날 거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네,
정말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자기는 어머니가 꼭 살아야 한다면서, 그리고 말씀도 받았다고. 근데 형제들이 이단인 것처럼 현순을 대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하려고 현순의 친딸한테 설득을 합니다. 네. 수진이라고 하는 딸인데, 수진이 엄마를 병원에서 나오게끔 설득을 하고 현순이 병실을 비우는 사이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순과 할머니 사이에 밍크 코트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수진이 생각을 해서 마음을 잽싸게 돌려서 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형제들한테 자기 엄마가 왔을 때 엄마가 중단을 하라고 하면은 이 치료를 그만두게 하라 막 이렇게 난리를 치죠. 제목이 한국어로는 밍크 코트인데 영어로는 지저스 하스피털이에요. 예수병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제목이 나는 오히려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감독들도 그 제목이 꽤 재미있는 제목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개신교 비율이 상당하잖아요. 기독교 집안이면 을에 생기는 갈등이 자극적으로 잘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고 누가 이단인지 누가 이단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간하는 모습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영화에서는 현순이 이단에 빠져서 형제 자매들이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보면은 현순이 교회 전도사를 만나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그렇게 이단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재밌고 왜 교회들 보면은 치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뭐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거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외부인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내에서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 눈에는 이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이 보여졌고 오히려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부패해 있는데 일단 형제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잖아. 종교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치? 그런 것들이 기존에 믿는 개신교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 천국 가는데 뭐 그치. 볼 수도 있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래서 심지어 중단을 시킬 때 다른 목사님한테 오라고 해. 목사님이 와가지고 빨리 장례를 치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이지만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잔인하다는 거를 보여준 부분이 있고 거기다 또 형제 중에 한 명은 교회 헌금을 삥땅 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누가 이단인지 누가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그런 묘사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재밌는 건 이 현순이 착한 사람이 아니야. 되게 먹는 거에 탐욕적인 사람이고 형제들한테 야 너 죄 지었다고 너 빨리 회개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몽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자기가 믿는 종교 한 가지에만 매달려 있는 어르신들의 특성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캐릭터인 거지. 근데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 1% 가능성이 없는 할머니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종교의 힘으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건데 참 그런 부분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막판에 와서 구원을 받는 것 비슷하게 연출이 일어나고 서로 화합이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전까지는 프랑스 영화나 종교적인 스릴러 영화를 보듯이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카메라도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들어가거든. 느낌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 와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튼 좀 재밌게 봤고 이런 종교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연상호의 그 사이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재밌는 이유가 참 소재가 한국스럽잖아. 애니메이션 자체가 워낙 재밌기도 하지만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참 괜찮겠다.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밍크코트라고 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허유식 혼자 본 영화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킹스맨 골든서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